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푸딩이 가스 대금을 금요일부터는 반드시 루블로 결제를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계약이 중단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EU 등은 루블로 주는 일 없을 거다. 계약대로 유로나 달러로 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더욱이 그 EU 영내 기업들에게 절대로 루블로 주지 말라. 이런 그 일종의 명령이겠죠. 행정명령. 이것까지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푸딩이 만약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를 잠그는 경우 단기적으로 가스 수급 대책이 있는지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단기 혼란은 있겠지만 가스 수급 대책 있다는 겁니다. 단기 대책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없어도 글로벌 에너지 수급에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푸딩이 갑자기 루블 결제라는 좀 멍청한 카드를 내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푸딩은 유로나 달러가 필요하지 루블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루블 필요하면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루블화 안정을 원한다면은 유로나 달러를 수금을 한 그 가스프롬이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그 수금한 유로 달러 등을 그걸 가지고 루블을 사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왜 멍청하게 루블 결제를 저렇게 고집을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루블 안정이 목적이 아니고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특히 독일 같으면 절대적으로 가스 러시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방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루블을 주는 자와 주지 않는 자로 분열시키고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쌈질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협조 안 한다. 푸딩한테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가? 혹시 가스를 정말로 잠그려고 그러는가? 이겁니다. 이거 가스를 정말로 잠글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여기에 좀 비중이 높게 실립니다. 계약 관계를 좀 보면은 수요자인 EU 등은 러시아가 루블을 고집한다면은 저건 지금 저 자체가 벌써 러시아의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해버리고 동시에 가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스 잠그는 거는 러시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EU에서도 유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EU는 안 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천천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딩은 루블로 안 주면 대금 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스를 잠그겠다. 이런 어떤 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딩이 수시로 가스 잠근다고 협박질 지금 해왔는데 이번에 정말로 잠가부는지 한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푸딩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맹 간의 분열은커녕 러시아 가스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짜 가스 잠글 것인가? 이걸 이제 주목을 해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유럽이 루블로 주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유럽이 가스를 잠기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공은 지금 완전하게 푸딩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자, 푸딩이 가스를 안 잠그면은 푸딩만 덩신 인정하는 꼬라지 아닙니까? 푸딩의 또 다른 패배로 기록될 것이고 푸딩의 어떤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푸딩이 가스를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계약법상 러시아의 가스 공급 계약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나 이런 거는
지금 사소한 문제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방은 당장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러시아는 생산한 가스를 어디다 팔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에너지라는 것은 생산한 만큼 팔아야 되고요. 또 파는 만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팔리는 만큼 생산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파는 거하고 LNG로 파는 것은 완전 다르죠. 러시아의 그 LNG 생산 시설은 매우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기체 상태로 파이프로 파는 그 물량이 140 BCM이라고 빌리언 큐빅 미터라고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리고 이걸 전부 LNG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자체로는 서방의 기술을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러시아는 이 액화시키는 기술도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마어마한 양을 LNG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푸딩이 가스관을 잠그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워낙 멍청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럽 시각으로 토요일 이후를 두고 봐야 하겠다. 매우 이제 긴장 지수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핵심 문제는 유럽이 작년에 러시아에서 사온 가스 155 BCM인데 그 중에 140은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 상태로 왔고요. 15 BCM만 LNG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을 당장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지만은 핵심만 간략하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10포인트 플랜이라는 거, 요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에 51 BCM 정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100 BCM 정도만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미국이 15 BCM을 추가로 더 공급하기로 이번에 네토 서밋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딜입니다. 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남는 거는 대략 한 85 BCM 정도만 어디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 추가 공급은 러시아 이외의 가스 생산국들이 푸딩이 가스를 잠궜다 하는 완전 이건 망나니 짓이죠.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짓을 해버리면은 지금 그 유크레인 침략 전쟁 때문에도 지금 러시아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추가로 지금 가스까지 잠궈버렸다면은 이거 완전히 망나니 짓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던 가스 생산국들이 다시 한번 뭉치지 않겠습니까? 비상사태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 이건 결국 미국, EU, 영국 이런 서방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결집이 돼서 이거 얼마나 추가 생산할지, 완전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계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아프리카 쪽을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 추가 생산 여력을 뒷부분에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비상대책은, 이제는 러시아 이외의 전 세계가 가스 절약에 나서야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유럽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될지. 가령 한국이나 일본 같으면은 가스 엄청난 양을 저장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도 일부 이제 절약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로 올 것을 유럽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스 대체 에너지가 많습니다. 원자력, 바이오, 석유, 석탄,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열, 태양광 이런 거 전부 다 가스 대체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석탄을 줄이려고 했는데 석유를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석유와 석탄을 가스 대체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순위겠죠. 하다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즉, 석탄 사용 줄이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가동을 풀로 늘리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스 사용을 단기간에 팍 줄이고 절약하고 이걸 다 모아서 이제 러시아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트윗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트윗입니다. 조금 전에는 한번 어제 밤인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개인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생산 허가 받고도 생산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유정, 가스정이 미국 전역에 한 9천여 개 있다는 내용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허가를 다른 업체에게 줘버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걸 의회에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려 9천여 개입니다. 9천여 개. 저걸 순차적으로 다 생산을 한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생산된 양일지, 이건 이제 계산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위에서 봤던 1, 2, 3번의 비상조치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천여 개를 다 풀 가동해버린다면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 매일 100만 배럴씩 6개월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양이 얼마입니까? 1.8억 배럴을 푼다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은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군수산업 위주로 추가 제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품 부족으로 러시아 최대 탱크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각 부대에 있는 탱크들도 막상 굴리려고 보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탱크가 별로 없고요. 부품이 없어갖고 수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유크레인 전쟁터에서는 러시아 탱크병들이 탱크 몰고 항복을 해버린다거나, 네, 1,000만 불인가 준다는 거죠. 아니면 탱크 몰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크레인은 전쟁 개시 전보다도 탱크 숫자가 더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거 줍고 아니면 뺐고 좀 부서진 거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겁니다. 또 매우 중요한 보도가 있죠.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 확실하게 적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적용될 기업들이 어디겠습니까? 일단 중공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인도 아닐까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어저께부터 나온 뉴스는 보면은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공하고 인도가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고 유엔 결의에 계속 기권표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EU 측이 중공하고 화상회의하면서 매우 압박을 하고요. 줄 확실히 서라 이겁니다. 러시아 편인지 우리 편인지 확실히 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외무장관 여성분이죠. 직접 인도에 지금 가 있죠.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는 하나입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몰래 러시아 기름 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러시아, 미국 관계 요걸 여기서 잠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도하고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국방 분야 중심으로 아주 밀접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중공이 주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통해서 중공 누르겠다, 싸우겠다. 최소한 인도 중공 간에 전쟁 벌어지면은 러시아가 최소한 중립은 유지하도록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도 국방장비 대략 한 85%가 러시아 또는 구소련 연방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국방 현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방산업체가 인도 시장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작년 무역 구조를 보면은 미국 수출 710억 불, 수입 410억 불. 그래서 무역 관계가 1126억불인데 러시아 수출은 33억 불. 미국 수출의 한 25분의 1 정도 되고요. 주로 의약품이나 뭐 티, 커피 이런 거 팔고요. 수입은 69억 불, 엄청 많은데 무기가 많습니다. 광물, 비료, 금속 이런 겁니다. 러시아 비료가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러시아 시장보다 11배 이상 중요하고요. 인도한테. 네? 그런데 미국이 막히면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가 지금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로서는 선택을 한다면은 러시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지금은 미국하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러시아 무기를 사오는 구조인데 미국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도 입장은 지금 어저께 영국 외무장관이 인도 가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결과를 한번 이제 보도가 된 걸 제가 언뜻 읽어봤는데 인도 입장은 자기들은 이 유크레인 전쟁에 막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한쪽 편 들고 싶지 않고 자기들 관심사는 원유, 원자재 이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가격 상승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어린애 같은 유치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원유를 지금 팔 곳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인도한테 깎아준다고 한 20% 대폭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리고 중공도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지금 에너지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몰래 디대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느 정도 이익인지 대략 한번 20% 할인해서 만약에 100불짜리를 80% 판다 하면은 할인해봐 한 20불, 배럴당 20불 할인받는 건데, 얼마 전에 막 300만 배럴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500만 배럴 가량을 팔아치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배럴을 20불 할인해서 산다 그래 봤자 하루에 2천만 불, 한 달에 6억 불 정도의 돈입니다. 이 정도 이제 이익을 누리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인데 중공이건 인도건 간에 특히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빨리 푸딩을 패배시키고 러시아를 자유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러시아를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야지 이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서게 되고 그 시장도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다시 시장에 들어와야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그것이 인도에게 더 이익인 거 아닙니까? 지금 120불 하는 거 20불 할인받아서 100불에 사도 과거 한 70불 하던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인도는 비싸게 사고 있잖아요. 그 비싸게 산 것이 푸딩 때문이죠.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하여튼 아주 유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동참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는가? 러시아 에너지는 팔 곳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도 그렇고 원유는 그래도 쌓아둘 수가 있는데 가스 상태로 올라오는 저건 어떻게 합니까? 천연가스는 틀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딱 단결해서 푸딩을 패배시켜야지. 그래서 자유 러시아로 새롭게 시작된 후 비로소 러시아 에너지가 시장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추구하는 가치, 자유민주주의, 어떤 평화, 안전, 그리고 저렴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에너지 가격 좀 올라가도 이거 고통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공하고 인도도 이 대의에 반드시 동참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공, 러시아, 미국 이 무역 구조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어서요 반복하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중러 무역 이거 다 해봤자 중공하고 미국, EU 이 무역이 10분의 1도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도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러시아를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의 대 러시아 투자 5억 불가량 어저께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도대체 이 천연가스 추가 공급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조사한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요, 가령 엑손 모빌이나 BP나 토탈 에너지나 에니, 이탈리아의 에너지 큰 손이죠. 메이저 아닙니까? 에니. 이번에 모잠비크의 삼성중공업의 코랄솔 운영하는 것도 에니죠. 예. 이런 메이저급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데서 추가 생산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단기 대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스전 개발 앞으로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아웃시키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은 아프리카 각지의 가스 생산 능력 최대로 가동하면은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량 대략 아주 낙관적으로 볼 때 한 절반가량이 감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포인트 플랜 가동시키면 거기서 한 반가량 나온다니까. 미국이 추가로 생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대략 라프하게 보면은.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기에 혼란은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지금 가동하지 않는 유정 가스정이 9,000개라는 거 그것도 지금 여기는 계산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모리나가하고 세네갈 국경 부근의 해상 가스단지, 저 아주 발음이 비알라 LNG 프로젝트라고 저희 지금 BP에서 하고 있는 건데 15 테라 큐빅 피트 정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저것도. 그 다음에 애니 그룹의 CEO가 말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가동 중인 가스정, 가령 앙골라, 콩고,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이런 데서 싹싹 끌고 모으면은 한 14 트릴리언 큐빅 피트 정도를 지금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앙골라하고 콩고가 구체적으로 가스 정산을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15 트릴리언, 14 트릴리언, 거의 29 트릴리언인데 BP하고 애니만 합쳐도. 그래서 트릴리언 큐빅 피트를 BCM으로 단위 환산하고 하는 것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또 찾아봐야 하는 게 귀찮아서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만 보더라도 하여튼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에너지 산업 잠재력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들, 강도떼들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반군 세력들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상 해적들도 많고요. 아예 그냥 가스 운반선 자체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언젠가 별도로 제가 나이지리아 관련 영상을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이 이겁니다. 나이지리아 최고란 기름을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수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이 도적대들이 파이프를 습격을 해갖고 파이프 구멍 뚫어갖고 이제 기름을 훔쳐가는데 훔쳐가더라도 뒤처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뚫어놓은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막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기 바빠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서 거기서 뚫려진 구멍으로 그냥 기름이 새 나와갖고 그냥 기름 누출되고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일 메이저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장사하기 힘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슬람 반군 세력들 수시로 유정, 가스정 이제 셧다운 시킨다는 거죠. 저 반군 세력들은 단순한 도적들하고 약간 달라서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예? 정부한테 세금 주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돈 갖다 바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대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네갈이나 모리나가,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런 곳이 특히 러시아를 대체한다고 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모잠비크도 우리 삼성중공업의 코랄솔 간 지역 아닙니까? 모잠비크도 매우 가스 산업 자체로는 잠재력이 매우 큰데, 예? 그래서 대부분 메이저들이 여기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제가 삼성 코랄솔 관련해서 모잠비크 가스 산업이고 한번 분석해서 영상 올렸는데 그 당시에 토탈에너지가 이슬람 반군 등살에 아예 사 포기하고 철수했다는 거죠. 예, 철수했는데 그 후에 정부군이 이슬람 반군들하고 전투해서 한번 대성을 거두고 그 반군 세력들이 서쪽으로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철수했던 토탈이 다시 지금 사업하러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 그 이후에 제가 보도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잠재력은 매우 높은데 이게 도적대들 바닥은 육식은 도적대들하고 이 이슬람 반군 세력들 이거 지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그 외에도 사진에도 보인 것처럼 걸프 오브 기니라고 기니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다음에 적도기니, 예? 에퀴토리얼 기니 이런 지역. 가령 나이지리아 FLNG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계속 올려한다 기다렸다가 지금 연기됐다는 건데 그게 이번에 다시 유크레인 사태 이후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적도기니 쪽에도 FLNG 프로젝트 추진되다가 잠시 보류된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프리카 쪽 앞으로도 한번 주목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료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